go.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목소리가 너무 크네요. 최근에 주식시장 이슈가 상당히 많죠. 많은데, 오늘은 국제 유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 달 어간 사이에 국제 원유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크게 얘기 안 해드렸다만, 저 페이스북 통해서는 자주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국제 유가에 미치는 요인들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정세라든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제 유가가 그런 동향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접해서 많이 보셨겠다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ETF, ETN을 이제 동시다발로 이제 매수세가 모이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상폐된다고 그런 얼음장까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ETN이라든가 ETF 보면은 바로 상폐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저도 발표한 건 부끄럽지는 않아요. 저희도 20불 좌우부터 매집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20불 좌우고 국제 유가가, 그리고 이제 가장 기준치로 좀 많이 보는 것은 러시아의 환율을 보시면 돼요. 왜요? 러시아 환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재정 수입 중에서 이제 국제 원유에 관련 재정 수입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은 러시아 루블은 이제 평가 절하, 그러니까 가치가 싸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016년에도 유가가 20불 좌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루블 통화 가치가 80 가까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러시아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견디지 못해 유가를 감산을 했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국제 유가를 그 기준으로 해서 보고, 정치적 정세도 여기에 더 이하면은 큰일 날 거라는 그런 판단도 했었고, 그리고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 유가 하락하는 거는 결코 지금 이 시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은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판단보다 더 빠르다시피 이게 워낙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국제 원유가 계속 남아돌죠. 일시적이죠. 이제 이렇게 미국 50주가 지금 다 통제받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남아돌고, 얼마 전에 5월 이제 물량 체결에서는 마이너스 40불까지 가고, 6월 물도 한 6불, 7불, 8불까지 쿡 떨어졌다가 지금 재반등하고 있는 모습.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서부 텍사스 원유의 6월 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ETN은 기존의 ETN 같은 모든 상장 지수 채권은요, 모두 지금 이게 6월 물 기준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물을 보는 것이 한마디 말로
저희 그 시장의 그 하락에 따른 워낙 투자자들이 투기를 많이 하고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거 뭐라 하죠? 이게 변동폭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렇죠? 괴리룰이라 하죠. 괴리룰. 거기 커다 보니까 뭐 상펜이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상패든 기든 아니든 거기 우리나라 국내에서 괴율 부분은 어떻게든 해서 그걸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지수 편입을 오늘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 발표를 했죠. 6월물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뭐 7월물, 8월물, 9월물 이제 비중을 하시 몇 프로씩 편입해가지고 변동폭을 대폭 축소해갖고 재상장시키겠다는 그런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ETN도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출시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변동폭이 예. 안소는 그거 뭐 상폐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기초 자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국제 원유. 그날 당일만 하더라도 봅시다. 이쯤이죠. 최저가 6.5불이었네요. 국제 유가가 6.5불이에요. 건어물이. 근데 물론 지금 뉴스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미국의 유가가 넘쳐나고 그리고 6월 초 정도 되면은 원유 창고들 전 세계가 이제 유가가 너무 차서 이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제 뉴스가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일부 그 대형 그 펀드들이 물량을 투기 세력으로 발표해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멕시코가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중간에서 원유 감사는 멕시코가 동의하지 않은 바가 있었었죠. 지금 나온 소식은 멕시코 일부 투기 세력들이 이게 손잡고 유가를 투기해가지고 몇억 달러 벌었다.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미국의 그 상업거래소에서 뭐 조사 들어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뭐 어쨌든 어떻게 봐도 투기 세력이 들어간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까지 그렇게 마이너스 40불까지 투기를 안 했더라면 그렇죠. 뭐 순식간에 몇억 달러씩 다 벌어갔죠. 뭐. 수작이죠. 그렇죠. 어떻게 원유를 가져가는데 돈 안 주고 오늘 돈 주고 가져가라는 그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시스템상 그게 이제 원유 거래에서 일시적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그것을 막 고지고대로 그래 보시면은 안 소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국제 유가가 과다하게 하락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금 경기가 무지 안 좋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은 이게 물가를 연동해서 물가가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와 동시에 전 세계 그 이제 발전도상국이라든가 산유국에는 통화 화폐가 어떻게 돼요? 평가절 가치가 하락해 버리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상당한 악순환이 계속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가의 그런 그 경제 악순환이 연달아 발생하면은 당연히 달러에다가 어떻게 돼요? 다 달러를 매수하려고 그런 이제 세력화가 계속 조성되겠죠. 그러면 금융시장 부단히 악순환이 계속 돌면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달아 폭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브러스 사태하고 그런 거 똑같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저렇게 계속 유지되면은 처음에 뭐가 리먼 브러스 사태, 리먼 브러스가 파산했죠. 거기 파산하니까 연쇄 효과로 그와 리먼 브러스하고 같이 협력했던 그게 그 MBS를 이제 거래했던 많은 회사들이 도산되면서 그게 연결되는 은행들이 줄지어 문을 닫게 되면서 한 1년 가까이 금융위기가 전 세계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그때는 뭡니까? 부동산 채권이죠. 폭발한 기.
그래서 어떤 특정 게 유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특정 자산에 집중되어서 거기 한번 폭발하면은 엄청난 그런 금융위기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장 보기 싫어하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예,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와 와중에 대선도 다가왔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그 공화당에는 뒤에 그 지지 세력이 에너지 관련 그런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살려야 되죠. 텍사스의 뭐 원유 기업도 그렇게 하면 그게 줄도산 해버리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욕 먹고 있는데 경기까지 망가져 버리면은 뭐 트럼프는 대선 치를 면목이 없겠죠.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사우디하고 러시아 왜 티가티가 하면서 계속 지금 언론에서는 뭐 미국의 그 셰일가스 기업들 죽일 망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사람 요새는 국제 원유의 뭐 그런 비중을 지키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말이고. 어, 그래서 어쨌든 뭐 원유 감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동안에는 뭐 980만 배럴은 뭐 그게 오히려 악재가 돼버린 거죠. 그 시장에는 희망한 건 3천만 배를 감산하라는 시장의 희망이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뒤집어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산 안 하면은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유가가 오르니까 루블화도 점점 자기 위치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감산하냐 안 하냐. 원래 루블 원 달러 비율에서 60에서 63대 1달러였는데 이게 국제 유가 하락하니까 80불 가까이 81 루블까지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요즘에 좀 조정하다가 또 오르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또 오르다가 좀 상승하니까 또 환무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뭐 러시아 통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 경제도 뭐 물론 전 세계 다 안 좋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들어오는 수입이 산업화가 거기 그 이제 에너지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그런 게 비중에 편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루블화가 에너지에 관련해서 많이 연동되는 그 경제 산업화가 상당히 약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러시아 루블화는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러시아 통화 가치가 많이 갑자기 유가로 인해서 급락하다 보면은 러시아가 어떤 일이 그러니까 간단하죠. 물가가 급등하죠. 그렇죠. 물가가 급등하다 보면 산업 생산이 비용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경제는 물가는 비싼데 수입은 적어지는 그런 경제의 타격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블화가 계속 가치가 이 정도로 계속 장기 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그렇게 유지한다면은 러시아에 상당히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욕심으로 뭐 버틴다 하지만은 올해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국 통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통화가 직접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소장 판단에는 저는 계속 유가가 뭐 이렇게 감산한다고는 크게 말씀. 근데 이게 감산율이 워낙 작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악재가 되는 상황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긴 방향은 상승을 해야 하는 것이 예, 모두한테 좋은 길이죠.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뭐 사우디는 원유에
뭐 기업이 뭐 기업이라고는 제대로 된 게 뭐 없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우디나 지금 러시아 보면은 오래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와에다가 미국의 이런 그 이제 조치사항을 제대로 있게 하면 안 그거 하면은 뭐 외교 쪽 많이 압박도 받게 돼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참 그 트럼프도 급하긴 급했는가 봐요. 예. 트위터에다가 이란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해서 공해에서 뭐 어쩌 하면은 그냥 무기로 쏴버리라고 막 그냥 그 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란을 이제 방패로 해서 유가를 올리겠다는 그 말이죠, 결론은. 지금 이 시각에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그 뭡니까? 다들 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정신 없어 죽겠는데, 골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어떤 동원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무슨 어떤 변수를 본다면은 뭐 지금은 아직도 미국이 상당히 뭐 이렇게 코로나19가 전파가 계속 강하게 오늘은 얼마죠? 어제가 4만 얼마였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아까 보니까 조금 주는 것 같더니만 어제 4만 2천 명이네. 오늘 2만 9천 명이네요. 그렇죠? 3만 명. 1만 명 줄었네요. 확진자가. 좀 약간 요 며칠에 약간 그 이제 그 중국 사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 그 도시 봉쇄해서 한 2달 가까이 걸렸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나 한 달 조금 넘었나요? 지금 그 정도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비슷한 사례로 보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그겁니다. 뭐 장기가 뭐 위험 얘기하면은 그것도 없죠.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중국은 지금은 아직도 심각하게 전파가 되면서 아직도 도시를 개방하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중국에는 풀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숨겨졌더라도 어쨌든 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되니까 지금 푼 상태인데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도시 봉쇄를 강하게 일정 기간 마치고 이제 시행하고다 보면은 이게 그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오늘 그 백악관 보니까 한 5월 정도 어느 정도면은 뭐 역시 조금 풀어가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지금 뭐 비행기하고 뭐 자동차가 다 정체되어 있다만 이게 조금 완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유가는 미리 반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게 뭐 딱 풀리듯 못한 그런 생각으로 국제 유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는 잘못된 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계속 분할 매집을 했단 말이죠. 분할 매집. 그렇습니다. 뭐 지금 통계에 하면은 개인들이 한 2조 넘게 샀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4조 샀다는 이야기 있고 뭐 다들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뭐 어쨌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한번 건지겠다고 투자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는 그 우리 회원들께 그 이제 뭐 돈을 이제 어디서 대출 받아서 하는 건 그거는 절대 반대하고 그래서 있는 돈에다가 저도 시점을 뭐 잘못 잡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상보다 좀 심각해서 좀 충격을 더 왔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뭐 저는 국제 유가 정상 가격이 원래 국제의 그런 지속적인 가능한 가격은 40불 이상입니다. 그 정도 돼야 경제 시스템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제 뭐 그 에너지 관련 이제 뭐 기업들이 파산을 좀 모면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정도 어느 시점 되면은 40불 이상은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지금 투매가 나오는 최악재 때는 저희는 계속 분할 매집을 했죠. 그래서
제가 뭐 ETF, ETN 이런 거는 뭐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근데 그 금액이 좀 적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주식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가가 급락하더라도 영향 크게 받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유가가 급락해가지고 급등해버리면은 거기 또 유가 테마로 겹쳐가지고, 예. 근데 그 원유를 이렇게 기초로 하는 산업하는 이게 사업하는 기업들 보시면은 뭐 원유를 이렇게 유통한다든가 그러면 원유를 기초로 해서 무슨 제품을 만다든가 산업이 꾸준해요. 뭐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은 좋아요. 가끔 유가가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유가의 그런 그 이제 급등으로 인한 테마가 구성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요. 전쟁 관련주 종목들이 급등할 텐데 그 전쟁주를 따라 잡느라고 하지 말고 이게 시장에서 국제 원유 테마가 그 갭상승 크게 세기만 안 나오면은 사시도 돼요. 그 외에서 그냥 위치 부분도 그렇고 그 자사의 펀더멘탈 가치 부분에서 봐도 그렇고요. 뭐 다 좋아요. 아무튼 예. 처음에는 극동유화. 극동유화 괜찮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지난해에 유가가 한번 급등 그 뭐냐 이라크 전쟁 때 그때 뭐 한번 반짝해가지고 나다가 이게 주가가 그 코로나19가 10개 떨어지다 다시 회복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죠. 주가 보면 아무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추가 설명은 이게 극동 유화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를 만드는 거예요. 윤활유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석유에 관련 사업 매출이 52예요. 52%, 윤활유가 30%고 LPG가 한 10% 정도 있네요. 윤활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국제 유가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국제 유가 오르면은 이 단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극동유화가 지금 보면은 작년에 주당 수익이 그러니까 작년이란 거는 201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470원이고 2019년 410원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자산은 한 5천원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율 2.1%. 부채가 한 71% 되고요. 배당 성향이 35%예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한 51 정도. 그러니까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기업 주가 지금 3,100원이에요. 주당 순자는 5,000원,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당 순자산 가치라든가 주당 수익률이라든가 다 보도 양쪽에 다 저평가 되어 있죠. 기술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뭐 이게 기간 조정이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뭐 추가 하락할 뭐 그런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아 보여요. 기업의 본질 펀더멘탈 가치로 보더라도 5,000원이니까요. 그렇죠. 여기 하나 그 극동 유화를 좀 잘 보시도록 해 보시고요. 저항이 생긴다면은 뭐 이쯤에서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6,000원 좌우 5,500원 정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실은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한국석유가 그 유가에 관련 주도 테마로 주가가 많이 급등한 그런 양상이었었는데요. 근데 한국석유가 지금 가치가 너무 그 이상으로 지금 반영돼 가지고 저는 매력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더 상승해 봤자요. 그래서 한국석유는 공략하는 거는 불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공략해 볼 만한 기업이 중앙에너비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국제 원유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이에요.
LPG도 좀 유통하는 거 있고 지난해 액면 분할해서 지금 주가가 형성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도 보더라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든든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꼭 많이 좋고 이게 원유 관련 산업들은 많이 좋고 많이 안 좋고 그런 경향이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그냥 꾸준해요. 그냥 펀더멘탈이. 작년에 140원, 오늘 100원이고요. 그리고 주당 순자율 8,400원이고요. 부채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36%고. 근데 중앙에너지비스가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유통 주식수가 적을수록 세력들의 그런 그 공략 목표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 기술적 위치하고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엘리어트 파동이 형성되는 거면은 그런 완벽한 종목 한 번씩 찾으면은 여러분 제가 팁 한번 드리면 맥IS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안 소장 왜 공략 안 했느냐? 그게 5년 연속 적자이다 보니까 어느 날 상폐될까봐 저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수젠텍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위에서 주도 종목 안에서 잘 잡는지 아시겠죠? 근데 또 있어요. 그 보는 팁들이. 근데 이런 것은 다 어디까지나 시장 분위기면서 확률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걸 막 이게 막 무조건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파동 원리는 간단하죠. 응? 1파, 2파. 그냥 파동이 발생하면은 파동이 작으면은 뒤에 파동 크게 나오는 원리예요. 이게 중앙에너비스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여기서 한번 파동이 생기고 여기서 한번 이게 뭐 아직 그래 크게 뭐 나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극동 유화 펀더멘탈 중에서 보면 극동 유화가 좋고 유동성 부분에서 보면 중앙 에너비스가 좋아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국제 원유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유가 다시 재급등하면서 이게 테마로 구성되면서 그 뭐 예상 밖으로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보다도 그 테마의 구성은 단발성이 좀 강하죠. 그거는 이제 치고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챙기도록 하고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시장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 동시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갭상승 나와버리면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안 소장은 투자할 때 상대적 심리를 좀 상당히 중요시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유로 회원들은 그 나중에 회원 가입하죠 안 소장이랑 이렇게 발맞춰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다만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절대 안 삽니다. 그럼 뭐 어디를 사느냐? 앞으로 중심이 될 만한 그런 테마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실적 추이하고 매집 상황이라든가 요즘은 더욱 중요시 보는 것은 매물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요즘에 그 어차피 시장이 계속 하락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다 보니까 매물 압박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체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는다면은 이런 장에서 진짜 좋죠. 수익을 많이 걷죠. 이 두 가지만 잘 조절하시면은 이런 장이 진짜 수익 나기가 재미있는 장입니다. 아직 그 원리를 터득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뭐 나중에 천천히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보세요. 우리가 상가 몇 개 먹었습니까? 저도 아무튼 주도하는 거 뭐 거의 뭐 머리 끝까지는 못 먹었다만 저렇게 심각할지는 몰랐어요. 저는 뭐 어쨌든 3월 이후에 미국발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만 않았더라면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대부분 종목들이 수익군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시장의 준비를 일찍 하고 자세를 잘 잡았다는 거죠. 그 정도는 저는 자신합니다. 근데 뭐 돈 벌기 조급해 하고 막 그런 뭐 돈을 빨리 일찍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 소장한테 회원 가입하면 그러면 실망하실 겁니다.
앞으로 5G가 들어가면은 가장 많이 수요가 나타날 것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적 5G가 개통되어 4차 산업이 바로 4차 산업이 진입이 될 텐데 그때는 가장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먼저 닥치느냐 반도체가 먼저 오르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미국의 달러하고 국제 수익률하고 반도체 가격의 추이를 동향을 파악하다 보면은 3분기 금융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충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앞으로 시장 동향을 이제 안 소장하고 같이 하면서 계속 뭣도 모르고 주식하다가 어느 하루 또 푹 빠지면은 그게 또 당하지 말고 제가 코로나19 지나도록 경기는 회복은 반등하면 그냥 회복되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회복 이게 금날단은 회복은 돼요. 성장을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여요. 올해가 5G 하더라도 4차 산업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할 시기가 내후년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겨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조하세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안 소장 본인의 생각이고 여러분께서 그냥 참조만 하시기를. 매일마다 앉아서 단타하면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럼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자산 재테크해서 돈을 좀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그 이제 그 운영하시겠다는 분들은 이거는 참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1시간 동안 국제 유가를 뭐 최대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앞으로 내일 동향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